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아베 정책 계승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밝힌 신임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그는 이제 감방장관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일본의 총리입니다. 오늘은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과 앞으로 한일 관계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일본 총리 관저를 방문했을 때 제가 스가 신임 총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본 스가 신임 총리는 아주 차분하고 서둘지 않는 스타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평소 자기 자신이 생각해왔던 인물들을 얘기하지요. 그러면 대충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구나 하고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가 있죠. 제99대 일본 수상으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역사적 인물로 1인자가 아니라 2인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그의 2인자, 동생인 도요토미 히데나가를 좋아합니다. 참으로 흥미롭죠. 평생 살아오면서 2인자 역할을 한 것에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사명은 아베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나 당장 한일 관계가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뼛속까지 아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인자가 있기에 1인자가 빛이 날 수 있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 모택동 뒤에 2인자 주울레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뒤에 김종필 총리가 있었듯이 말입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첫 기자회견에서 외교 정책에 관한 의견도 내놓았지만 한일 관계는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라든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협력, 미일 동맹을 추축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죠. 자, 아사히 신문은 한반도 외교 대화를 거듭해 관계 회복을 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얼어붙은 지 오래라며 국제회의나 올림픽 등을 제외하면 한일 두 정상이 단독으로 상대국을 방문한 것은 아베 정권 하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러면서 스가 정권의 한일 관계 회복을 촉구했죠. 아사히 신문은 또 한반도를 둘러싼 아베 외교의 부채를 떠안은 스가 정권은 한국과의 정상적인 대화 재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한편 스가 수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무엇이든 대응하려고 노력해왔다. 아베 전 총리도 가장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죠. 그는 지난 자민당 청년 여성국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스가 수상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일본 방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다 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죠. 그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겠는가 라고 조기 총선을 내비치기도 했죠. 아마 조기 총선을 할 거로 저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19 대책에 확실히 하면 좋겠다.
경제를 재생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다시 드러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내부 사정이 정리되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에 돌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도 일본은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등 인근 국가들과 꽤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런 나라들과 확실히 관계를 구축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스가 수상이 언급한 한국과의 어려운 문제는 한마디로 한일 갈등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일제강제동원 배상소송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지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죠.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란 관계에 또 한일 관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죠. 스가 수상의 이런 발언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대한 아베 신조 전 정권의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정상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는 외교는 계속성이 중요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상 외교는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겸손한 이 표현까지 했죠. 아무튼 또 스가 총리는 내 나름대로의 외교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형 외교 자세를 관철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스가 수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새롭게 일본 총리가 바꾸었다고 해도 정책에 있어서는 당장 어떠한 변화도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가 신임 총리는 역사 인식을 진지한 자세로 바로 직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죄는 물론이고 어떤 식으로든 배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직접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부 하달식이고 일본은 하부 상달식이죠. 우리는 탑다운 방식이지만 일본은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정치적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스가 신임 총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성립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2인자 행보를 걸어온 스가 신임 총리가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스가 신임 총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 스가 내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